자, 50대부터 미리미리 증여하셔야지 나중에 상속세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세금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합니다. 자, 안수남 조선일보 상속증여 퍼스트클래스 주임 교수님이시죠. 그리고 세무법인 다솔 대표님. 예, 양도세로 유명하신 분이시지만 상속증여 관련된 이런 상속증여, 양도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재산세제라고 합니다. 같이 세트로 이제 묶어서 봐야 되는 건데 굉장히 저도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죠. 기사는 제가 조선일보에서 가져왔어요. 조선일보에서 가져왔고 23년 10월 6일자 기사입니다. 여기가 이제 상속증여 퍼스트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조선일보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클래스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보셔가지고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서 경매로 나온 부동산이 많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시중에 매물로 나온 상업용 건물도 많은데, 자, 왜 이런 매물이 많이 나올까요? 세금을 현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현금, 캐시로 내야 되는데, 대부분 그 캐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물려받은 재산을 그냥 팔아서 거기서 나온 현금을 가지고 일부 세금 내고 일부 그냥 현금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중에는 나 팔기 싫은데 그런 물건도 있겠죠. 그러면 정말 안타깝죠. 자, 죽음은 7시 찾아온다. 미리미리 상속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회사 경영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해서 상속세를 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자, 국내 1위 종자회사인 노무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2013년 갑자기 사망하면서 상속인들이 1,200억 원에 이르는 상속세 감당하지 못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경영권을 넘겼다. 와, 그럼 이제 사업을 이제 못하는 거죠. 세계 유리 손톱깎이 회사인 3세븐도 상속세 150억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 3세븐 그 손톱깎이 아세요? 제가 초등학교 이제 그 당시 이제 국민학교였었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선생님 통해 가지고 들은 내용인데 이 3세븐이 세계 탑, 그 당시 우리 기술력으로도 그 옛날에도. 그리고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도 뭔가 자랑스러운 막 가슴이 그때부터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거였는데 경영권을 매각하셨다고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그 손톱깎이 3세븐밖에 안 쓰고요. 곳곳에 손톱깎이가 다 있어요. 가방, 뭐 여기 사무실. 왜 그러냐면 이제 저는 타이핑 글을 많이 써야 되니까 손톱이 좀만 길어도 이게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자, 영등포에 있는 당산동에 가면 유럽식 궁전 스타일의 관공서 건물 이동을 볼 수가 있는데 한때 예식장 대명사였던 모카시장 건물. 근데 이 역시 상속세를 현금 낼 수 없어서 이 사용하는 건물을 물납 요거요. 자, 이게 물납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내가 현금이 없으니까 아까 갖고 있었던 건물을 팔아가지고 부동산 등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캐시를 가지고 돈을 낸 건데 이거를 내가 이제 계속 갖고 싶은 거예요. 뭐 팔기는 싫은 거예요. 아니면 안 팔리거나 그러면은 그 대상물 자체를 이렇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기사인데 그럼 이제 국가에서도 그걸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팔린 게 생각보다 많대요. 왜냐하면 그 예를 들어서 상속 뭐 세금이 100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100억에 해당하는 물건을 내가 이제 물납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정부 입장에서.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안 팔린다고 해서 90억, 80억으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사례들이 이렇게 몇 가지 나왔고, 지금 이제 우리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엄청 더 많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 일반 개인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안수람 세무사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자, 세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가족 간의 화목과 우애를 지킬 수 있냐 없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어서 이 기사를 가져왔거든요. 종종 내 자식들은 착해서 내가 하는 대로 따른다고 착각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야, 이건 진짜 이거 강조를 좀 해야 돼. 종종 내 자식들은 착해서 내가 하는 대로 따른다고 착각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죠. 사후에 자식들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거고, 사전에 내가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증여를 받고 나면 그때 이제 자녀들이 변심을 하거나 돌아서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히 가족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모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분배하면 사후에 다툼이 생기곤 하는데 그게 이제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거 유류분 청구 소송. 그러니까 내가 법상으로 얼마를 받기로 했는데 그거를
그것만큼 내가 못 받으려면 서로 사전에 합의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원만히 잘 안 된 상태에서 부모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라고 했는데 이제 돌아가시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생각이 바뀌고 심지어 이제 다툼까지 일어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최근에 좀 안타까운 사례인데 LG도 좀 LG가에도 인화로 유명한 안타깝죠. 저도 한때 LG전자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 이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감정이 틀어질 대로 틀어진 상황이라서 서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상속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뭔가 이게 소중한 자산이 있다는 거죠. 건물, 현물이. 근데 이 현물을 이제 자기 이제 지분대로 안 받고 의사가 서로 안 맞으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이럴 때 제일 깔끔한 게 뭐예요? 야, 그러면 이거 지분대로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팔어. 팔고 그냥 우리가 현금으로 나눠 갖자. 소위 말해서 엠빵 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미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죠. 그걸 물려주신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니까 그 배를 가르지 말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라. 이런 이제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담이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좀 시간이 지나면 가격도 회복하는 경우가 많고 다시 그 부동산을 사려고 하면은 돈 주고도 못 사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악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결국 이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현금으로 분배한다. 이게 이제 다 나쁜 건 아닌데 이 우리 세무사님 보시기에는 워낙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정말 최악의 방법이다. 최악의 방법. 이게 되는 거죠. 강남역 부근에 위치한 약 600억짜리 현재 시가는 1000억인데 600억 상당의 건물이 이러한 상속 분쟁 때문에 320억의 경매로 나왔다. 야,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근데 정말 이거를 기회 있게 채가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단순히 건물을 내가 하나 가져왔다 그게 아니라 이 이전에 그 가문이 갖고 있었던 운과 어떤 기운 그걸 아예 저는 통째로 가져온 게 아니냐.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락시장 부근의 시가 800억 건물도 60% 정도의 금액에서 주인이 바뀌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수남 세무사님께서 강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자, 상속을 이제 반대로 잘 대비한 케이스를 보니까 50대부터 미리미리 준비했더라. 50대부터. 야, 50대부터. 와, 나도 몇 년 있으면 50대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 건가? 자, 자녀들에게 종잣돈을 마련해주고 미리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본인의 보유재산도 장기로 증여할 계획을 계속 실행한다. 저는 앞에보다도 뒤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자녀들에게 종잣돈을 마련해줘서 이걸 통해서 미리 부를 축적해라. 이것도 저는 좋은데, 내가 요즘에는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세, 심지어 200세 시대도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저도 그 말을 믿는데, 그래서 본인의 보유재산도 장기로 증여하고 내가 이거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자식한테 기대지 않고 내가 활동하고 떳떳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업이나 재산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갈등도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건강이 안 좋고 기대 수명이 몇 년 남지 않은 시점에 급하게 증여해가지고 상속 재산을 최소화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과거 10년까지는 다 합산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런데 특히 직전 1, 2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무사님은 최소한 5년 이상은 생존해라. 최소 5년 이상 생존해야지 조금 실익 있다. 이제 본인이 이제 계속 많이 케이스를 보시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부모님이 계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녀가 있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이제 물려주지 않습니까? 사전 증여 또는 이제 상속. 근데 이제 증여와 상속의 차이는 아시죠? 부의 무상 이전이라는 건 동일하지만 내가 살아생전에 하면 증여인 거고 내가 죽고 나서 하면 상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우리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우리 죽었다고는 하지 말자. 좀 약간, 좀 그렇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연로하신 거죠. 건강이 이제 쇠약해지신 거.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상속 어떻게 할까? 이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도 이거 아세요. 이거 아세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 당연히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직 나는, 쌩쌩하다. 전혀 문제 없다. 앞으로 5년, 10년 끄떡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현실.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이란 말이죠.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때 제3자인, 뭐 세무 대리인, 이런 사람들이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 친구도 이런 경우가 있고, 제 지인분들도 좀 있고, 그런 몇몇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먼저 말 꺼내기가 굉장히 죄송하죠. 그래서 이런 뭐 기사라든지, 저희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속에 아무런 대비도 안 하고 모든 문제를 상속인들,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상속인은 남아있는 사람, 피상속인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냥 피토하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우스갯소리로.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서 상속인들에게 이 모든 문제를 떠넘긴다면 본인 돌아가신 분은 편하게 살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지만, 남은 가족에게는 무책임하다고 이렇게 세무사님이 말씀. 특히 거액의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까 우리 보신 것처럼 물건을 이제 팔아야 되는, 넘겨야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온다는 거죠. 연부연납제도라는 게 있어요. 연부연납제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당장 내기가 힘드니까 이걸 이제 나눠서 내는 겁니다. 나눠서 내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부담이 돼요. 50%의 상속세 부담이 더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좀 더 현실화에 맞게 좀 이게 개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요원한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마지막 이 문장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보시죠. 상속세 절세 방안은 죽어서 재산을 물려주는 걸 최소화하고 살아생전에 미리미리 물려주는 것이다. 정말 이 짧은 이 한 두 줄에 그냥 모든 내용이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상속세 절세 방안은 죽어서 물려주는 것을 최소화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부 쓰실 거는 쓰셔라. 일단 나도 행복해야 되니까. 그리고 미리미리 그 전에 물려주셔라. 그래야지 돌아가실 때 물려주는 거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해석을 잘하는 건가? 자, 그래서 여기와 연결되는 게 살아생전에 미리미리 물려줘라. 그래서 이제 가끔은 이제 몇몇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제네시스 당신은 어떻게 증여를 하고 있냐?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애한테 현금 증여 저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현금 증여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대신 그 친구가 하고 싶다는 뭐 야외 활동, 공부,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거에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뭐 해로운 게 아니고 도움되는 거라면 가급적 다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이왕이면은 새로운 경험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떤 물질적인 거가 아닌 무형 자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처음부터 그런 걸 해줘도 안 되고요. 물론 이제 아동 수당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그 친구 자녀 이름으로 계좌 개설해가지고 그걸로 받아놨어요. 저는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물론 저도 이제 생각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좀 더 미리 준비할 걸 그랬네라고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신경 쓰면 안 돼요. 후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현재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미래의 영역은 신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또 여기에 대해서 쓸데없는 고민을 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오로지 현재에 집중한다. 그리고 이 현재가 하루하루가 모이면은 저는 아주 멋진 미래가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걸 저는 그냥 제 자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해주면 되지 뭐. 뭘 또 해주고 그래. 알아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상속세 관련해가지고 무슨 뭐 세율이 어떻고 과표가 어떻고 뭐 사전 뭐 증여가 어떻고 막 이런 어려운 말 없어도 되게 좀 공감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저는 약간 이런 글을 좋아합니다. 이 마지막 한 줄이 핵심이었다.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삶을 살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